안녕하세요. 사커클라스입니다. 다폴더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스포츠는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홈팀 충남아산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데니손과 한규원의 측면 돌파가 주요 공격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의 터치라인 침투 이후 하프스페이스로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자주 시도되며 김종민이 그 타이밍에 맞춰 박스 안에서 마무리까지 연결해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개 속도는 느리며 측면 위주 전개 외에는 별다른 플랜 B 공격 루트가 부재한 상황이다. 중원에서 템포 조절이 되는 자원도 마땅치 않아 경기 운영의 다양성은 떨어진다. 원정팀 수원삼성은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일류첸코와 파울리뇨가 중심이 된 2대1 패스 플레이를 통해 박스 안 진입을 노리고 있다. 이규성은 중원에서 볼을 조율하며 공격 템포를 잡아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빠른 전진보다는 반복적인 원투 패스를 통해 짧게 공간을 파는 구조다. 문제는 이 패턴 외에 공격적 전환이 제한적이며 크로스나 세트피스 연계는 효율이 낮다. 후반 교체 자원들 또한 큰 위협을 줄 정도의 전방 파괴력은 부족하다. 양팀 모두 수비적인 안정감은 유지되지만 공격 전개는 지나치게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흐름이다. 다양한 공격 루트가 실종된 상황에서 경기 전체의 긴장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평형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며 득점이 제한된 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전남은 5-3-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발디비아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하남의 포스트 플레이를 결합한 전방 공격 루트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공격 방식이 지나치게 단일화되어 있으며 측면보다는 중앙을 좁게 공략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세트피스와 이선 침투 시도 외에 플랜 B 공격 루트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이며 전개 속도 또한 매우 느리다. 후반 교체 자원 역시 전방 파괴력보다는 활동량 중심 자원이 많아 경기 후반 공격 전환의 기폭제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원정팀 인천은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르소와 김보섭의 인버티드 돌파 이후 무고사에게 볼을 몰아주는 단조로운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무고사의 피지컬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중원에서의 연계 작업이 빠르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명주의 볼 배급은 안정적이지만 전진성은 부족하고 문지환의 부상 공백으로 중원 압박 강도도 낮아진 상태다. 결국 공격 전개는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후반 교체 카드는 체력 조절 차원의 교체에 가깝다. 이 경기는 전술 구조와 전개 흐름 모두 단조롭다.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이나 창의적 전개에서 큰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서로 지켜보는 공방 속에 90분이 지나갈 공산이 크다. 공격 루트 예측 가능성과 수비 집중력 유지라는 관점에서 무득점 또는 1대1 수준의 무승부 흐름을 유력하게 본다. 홈팀 충북청주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와 공격 균형을 노리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가브리엘과 페드로는 전방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역습 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김선민은 중원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며 팀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하지만 수비 라인 자체는 측면으로 넓게 벌어진 상황에서 커버가 느리고 특히 상대 윙어와 풀백의 동시 침투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309조 특성상 하프스페이스 방어에 허점이 많아 크로스와 컷백에 흔들리는 빈도가 높다. 원정팀 서울이랜드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측면 침투와 전방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아이데일과 에올레르는 전방에서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는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만들며 특히 변경주는 최근 물오른 감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양쪽 풀백 또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공격 가담을 지속하고 있으며 박스 근처에서는 짧은 패스와 크로스 중심의 전개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내는 방식이 정착되고 있다. 전체적인 공격 템포가 빠르고 볼 소유보다도 실질적인 위협을 만들어내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충북 청주의 300수비는 측면 돌파에 매우 취약하며 서울이랜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설계할 수 있는 흐름이다. 변경준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측면 공략과 빠른 템포는 충북 청주 수비진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양팀 전술 스타일과 구성만 보더라도 서울이랜드가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뚜렷해 보인다. 홈팀 경남은 4-3-3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하며 카리를 중심으로 전방 전개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전술적으로 수비 안정감을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수비 라인을 페널티박스 부근까지 깊게 내린 채 중원에서 빠르게 끊고 나가는 형태에 집중하고 있다. 이종원과 이시연이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활동성은 공격보다는 차단과 커버 범위 확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방 전개는 템포가 느리고 박스 근처까지 공을 운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원정팀 안산은 3-4-1-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제페르손과 사라이바의 전방 연결을 통해 역습 시도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라파를 중앙에 두고 빠르게 볼을 배급하기보다는 수비 라인을 뒤로 깊게 내린 상태에서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공간이 생길 때만 간헐적으로 역습을 시도하는 구조다. 라인을 내리며 수적 우위를 통한 블록 디펜스를 활용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며 공격 시에도 전진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다수 득점을 기대하긴 어려운 형태다. 감독의 철학 자체가 지키는 것에서 흐름을 만든다는 보수적인 접근에 가까운 상태다. 양팀 모두 실점을 우선적으로 막는 전술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격 전개보다 수비 균형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흐름이다. 결국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템포가 느리고 예측 가능한 전개로 흐를 가능성이 높으며 무승부 시나리오가 가장 타당한 결과로 보인다. 홈팀 파리 생제르맹 포메이션은 4-3-3이며 뒤에는 측면 공간을 활용한 패턴 플레이에 능하며 공을 받는 타이밍 조율 능력이 뛰어난 자원이다. 크바라트스켈리아는 좌측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박스 근처 연계 플레이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며 비티냐는 중원 깊은 곳에서 템포 조절과 볼 전개 중심축 역할을 맡으며 패스 연결을 주도한다. 최근 경기를 보면 특정 구역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볼 점유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지는 전술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유형 운영은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체력 소비를 유도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뚜렷한 우위를 만드는 구조다.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 포메이션은 4-2-3-1이며 케인은 마무리 능력이 탁월한 전형적인 피니셔지만 포스트 플레이에선 약간의 정체감이 있다. 올리세는 우측에서 컷인과 크로스를 혼합한 전개로 박스 안으로 진입하지만 최근 움직임은 다소 단조롭다. 고레츠카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위치 선점은 뛰어나나 점유 싸움에서는 패스 연결 간격이 넓어지는 약점이 있다. 무리한 전방 압박 이후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오며 후방과 2선 사이 커버 범위가 완벽하지 못하다. 수비 전환 타이밍도 다소 느슨한 편이며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경우 전체적인 리듬이 무너지는 단점이 노출되고 있다. 파리는 수적 우위와 볼 점유 기반의 전술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반면 바이에른은 수비 커버와 중원 간격 유지를 안정적으로 해내지 못하며 이 경기 역시 경기력 흐름의 주도권은 한쪽으로 뚜렷하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볼을 오래 갖는 쪽이 지배하는 현대축구 흐름에서 파리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매치업이다. 홈팀 레알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3-5-2이며 곤살로 가르시아는 최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끌고 들어오는 움직임이 날카롭고 비니시우스는 측면 돌파와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 모두 갖춘 날카로운 자원이다. 주드 벨링엄은 중원과 2선 사이에서 볼 연결과 전진 침투 모두 뛰어나며 공격 전개 시 리듬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특히 프란 가르시아와 알렉산더 아놀드가 윙백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중앙으로 좁혀드는 인버티드 전술을 가동하며 중원 지역에서 숫자 우위를 창출하고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탈압박 구조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체적인 볼 점유 흐름과 전개 속도가 조화롭게 맞물리는 경기에서 레알은 전술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순간을 연출한다. 원정팀 도르트문트 포메이션은 3-5-2이며 기라시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제공권 경합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활동 범위는 제한적이다. 아데에미는 측면에서의 빠른 전환 속도는 갖추고 있으나 공간 활용보다 개인기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조브 벨링엄은 형 주드와의 맞대결이라는 심리적 부담 속에서 전술적인 완성도보다는 순간적인 개별 역량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중원에서의 볼 간격 유지가 일정하지 않아 강한 압박을 받게 되면 탈압박이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밀리는 장면이 많다. 수비진은 하프라인 위에서 라인을 유지하려 하지만 측면 공간 스위칭 시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아 박스 안을 내주는 일이 잦다. 레알은 미드필더 간격과 윙백의 유기적 움직임을 통해 경기를 완전히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도르트문트는 공격 템포보다 수비 전환이 더 문제이며 박스 근처 커버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번 벨링엄 형제 더비에서 승기를 가져갈 쪽은 전술적 조직력과 흐름 관리에서 앞서는 레알 쪽이다.